자, 이제 이어서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은 n자리의 자연수이고 이제 1 또는 0으로 이루어진 숫자라고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규칙이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1,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앞에 1이 있으니까 뒤에는 1이 다시 올 수 없어서 두 번째 항은 10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위에 있는 숫자 1, 0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없어서 이제 101이 되고,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숫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2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또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10, 10, 10만 10번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답이 여기 있는 이제 보기 중에서 어떤 것과 일치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 풀이의 관건이죠.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서술형이면 이렇게 답을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안 드시나요? 자,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그거 딱 등비수열 합공식 쓴 흔적이네. 지금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20번째 항을 어떤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어서 정리를 하면 이 5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바로 어떻게 풀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등비수열 합의 흔적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이고, 두 번째 항은 10인데, 이제 세 번째 항은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했는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9라고 처음엔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적으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1 플러스 100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을 적으려고 보니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10 플러스 1010은 당연히 10 플러스 1000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적었던 9가 여기에 안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이거 지우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자, 그래서 규칙성이 감이 잡히질 않아서 한 두 개를 더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10101 될 테니까 1 플러스 100 플러스 이제 1만인데 1만을 그냥 100의 제곱으로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은 101010이니까 오른쪽부터 적으면은 이제 1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이라고 적는 것도 너무 크니까 10의 세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10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냥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도 표현을 좀 고쳐주는 게 좋겠죠. 1000 대신에 10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규칙성이 발견이 되냐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홀수 번째 항들이 모양이 비슷해요. 계속 100의 n제곱씩 더해 나가고 있죠.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거기다가 100 더한 거, 세 번째는 거기다가 100의 제곱 더한 거. 그럼 이제 일곱 번째 항은 위에 1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의 제곱에다가 100의 뭐 세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한 규칙성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대로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녹색 친 부분만 보면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규칙이 따로 노는구나. 규칙이 따로 노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짝수 번째 항 중에 하나인 20번째 항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홀수 번째 항은 지금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홀수 번째 항들을 다 지우고 새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짝수 번째 항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더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번째 항은 사실은 2 곱하기 2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
여기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2 곱하기 10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요 항 넘버 1, 2, 3과 그리고 이제 요런 항의 값들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얘는 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는 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얘는 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파악해 보는 건데, 자, 이까지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사실 끝까지 답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끙끙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상을 멈추고 끝까지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답을 냈다고 치고 답을 낸 학생들은 마저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죠. 첫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하나, 두 번째 항은 이러한 규칙성으로 2개까지 더하네. 세 번째는 3개를 더하네. 아, 그러면은 10번째는 몇 개를 더하겠다. 요거 좀 지울게요. 몇 개를 더하겠다. 10개를 더하겠다. 이 규칙성을 가진 수열을 총 항의 개수 처음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10 플러스 10의 세제곱 플러스 10의 5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10의 2n-1 19번째 항까지 가겠지. 사실 요거 계산 못해도 문제 풀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10의 1제곱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것을 등비수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은 분명히 1, 2, 3, 4, 5번 중에 답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일단 공식을 적어보면 등비수열 합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공식이 나뉘죠.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하 공식,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에서 거꾸로 공비를 빼주는 버전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 되고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모든 항이 다 첫째 항과 같을 테니까 다 a일 테니까 그거를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지금은 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지금 보면은 10의 제곱이거든요. 1보다 훨씬 크니까 이 공식을 갖다 쓰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대입할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공식을 딱 적어주고 대입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공비에다가 100을 즉 10의 제곱을 넣을 거고 10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0이고 그 다음에 뭘 적을까요? 항의 개수는 10개다. 요것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항이 사실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은 100-1분의 10 곱하기 10의 제곱의 전체 n제곱이니까 10의 20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요거 곱하기입니다. 그러면은 99분의 10 괄호 열고 10의 20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문제에 어디 있나 보니까 일단 1, 2, 3, 4, 5번 중에 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비슷한 게 99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나 보니까 괄호를 제외하고는 숫자가 1이니까 이 괄호를 좀 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99분에 저렇게 전개를 녹색 선처럼 전개를 하면은 10의 21제곱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다? 5번에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시그마의 성질에 관한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0쪽에 있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쓰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어떤 두 개의 수열의 합 또는 차도 됩니다. 합 또는 차가 있을 때는 이 시그마 기호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수열의 분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분배하면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 다음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똑같이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bk가 나오고 이 가운데는 여기 있는 부호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두 수열의 시그마가 있으면은 이 시그마의 제 아래 밑에 있는 요거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어디까지 이 파란색 부분이 똑같다면 거꾸로 이 두 개의 시그마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라고도 했어요. 이것도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니까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기호가 있고 안에 두 수열의 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하면은 두 수열의 시그마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유념할 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한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저기 문제가 나오네요. 이렇게 두 수열이 덧셈 뺄셈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곱하기 되어 있는데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시그마 기호를 함부로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분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곱하기는 분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게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도 ak라는 수열과 bk분의 1이라는 수열의 두 개 곱이죠. 그래서 역시 시그마를 곱하기 상황에서는 분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내용을 조금만 더 복습을 할 텐데 자, 먼저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가 의미하는 것은 상수입니다. 어떤 숫자, 수열이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 형태일 때는 이거는 정의대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항도 C이고 두 번째 항도 C이고 세 번째 항도 C, 마지막에 n번째 항도 C. 그러니까 수열의 항이 항상 C로 일정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 더하라는 거죠.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C라는 값을 n번 더했으니까 답은 Cn이 되겠죠. 또는 n 곱하기 C.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수를 갖다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는데 그러면 C의 개수가 n개인데 그냥 C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죠. n 곱하기 C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 2, 3번에 나오는 모든 이 성질들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 하면 1번, 2번은 관계없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언제 성립하는 거냐 하면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1부터 n까지일 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이 C의 개수가 n개가 되지 여기가 만약에 3이나 뭐 5 같은 숫자라면은 전체 개수가 n개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쓰려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항상 1부터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 n과 c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몇 개인지를 떠나서 무작정 여기 있는 거 두 개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공식을 잘못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상수 c를 몇 개 더하는 상황이냐 n개 더하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nc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기 전에 이 공식에 있는 2번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할 텐데 이때는 여기 안에 수열에 내가 잘 아는 어떤 수열에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그대로 있는데 c가 앞으로 나오니까 c 시그마가 되고 여기 수열에는 ak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정확히 그 공식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20까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해라. 무엇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문제 중에서 수열의 일반항이 가장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처음부터 20개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몇 개 나열하다 보면 규칙성이 파악이 될 거예요. 감을 못 잡겠을 때는 그냥 하나, 둘, 세 개 정도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그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K에다가 처음에 1을 대입하면은 1, 1 이렇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처음에 나열할 때에도 그냥 이것을 마이너스 2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지 말고 최대한 몇 개를 나열을 했을 때 규칙성이 보이도록 이렇게 원래 숫자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습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3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지막에 2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20제곱 곱하기 20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에는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홀수 번지항들은 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하면 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이제 짝수 번째는 모두 여기가 그냥 1이 되어서 다 그냥 양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처음 거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21의 제곱 되겠지. 앞에는 마이너스 20의 제곱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모양이 규칙적이죠. 2, 3, 4, 5 이렇게 돼가고 있고 다 제곱 달려있고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1씩 늘어나고 있고 다 제곱이 달려있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자, 한눈에 보이는 패턴이, 쌤이 혹시 힌트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씩 좀 묶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괄호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자,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전형적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 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냥 뭐 2가 앞에 있으니까 2부터 적을게요. 2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달려야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4 플러스 5 곱하기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를 3 마이너스 2라고 좀 적을게요. 여기도 21 마이너스 20 곱하기 20 플러스 21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들을 다 더해주니까, 근데 그 전에 이만큼이 다 뭐예요? 그냥 1이죠. 그래서 1은 적어줄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만 정리를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가운데 좀 생략을 해주고 플러스 20 플러스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로 다 풀어주면은 그냥 2부터 21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도 되고, 뭐 여러분 등차 수열 합공식은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풀어도 당연히 쉽게 답이 나오고,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1을 잠깐 더해줬다가 빼주면은, 자, 어떤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잠깐 더했다가 그만큼 빼주면은 식에 영향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부터 21까지 더한 것에서 1을 빼주면은 조금 더 쉬운 공식을 쓸 수 있죠. k 이꼴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1부터 차근차근 n까지 다 더한 것은 공식이 그냥 간단하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2분의 21 곱하기 22 마이너스 1 하면 되니까 답이 231 마이너스 1 해서 232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만 사실 요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요거 말고도 다양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풀어보시고 창의적인 어떤 다른 풀이가 있다 하면 선생님한테 소개를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이제 루트를 씌워서 분모로 보내고, 이제 이러한 분수꼴의 복잡한 식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3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n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 있는 상수라는 말이죠. 그 n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 봤을 때 처음에 손을 못 대겠더라도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해왔다면은 분모의 근호, 즉 루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어도 반드시 뭘 해라. 유리화를 해라라는 게 바로 번뜩하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분모의 루트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유리화를 안 하고도 풀리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강박적으로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해야겠다. 유리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감을 못 잡겠더라도 일단 유리화를 하고 나면 좀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좀 이미 잘하는 친구라면 이거 유리화 하도 많이 해봐서 유리화된 형태가 머릿속에 좀 떠오를 거예요. 아, 대충 밑에 뭐가 상수가 나오고 여기는 대충 서로 이웃한 것끼리 빼는 형태가 있겠네. 그러면 앞에 시그마 붙이면은 싹싹싹싹 가운데 다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엔 그런 예상을 하고 나중에 싹 다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거 싹 다 상쇄하면서 이게 없어지겠네 이 생각을 알고 푸니까 오히려 더 계산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 끝에 가서 어떻게 풀릴지 몰라도 한번 유리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리화하면 자, 그 식만 유리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루트 AK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해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바꾼 녀석을 곱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K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 장에서 바로 앞에 항을 빼면은 무조건 공차가 나와야 됩니다. 즉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까지 한번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는 걸 추천하고 이해가 됐으면 넘어갈 텐데 조금 더 세련되게 처리하는 방식은 뭔가 빼는 것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순서도 바꿀 겸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또 분모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겸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좀 곱해 주겠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더 세련되게 문제를 푸는 그런 거니까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자. 우리가 정리한 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 분자에 루트가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분모만 무리수가 아니면 됩니다. 분자는 루트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3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되겠죠. 3분의 1도 그냥 시그마 앞으로 빼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죠. 이 제수열에다가 K값 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1, 2, 3, 4, 5, 6 해가지고 N까지 순서대로 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을 하니까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플러스 자 K에다가 2를 대입을 하니까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3을 대입을 하니까 뭐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죠. 하고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1번째는 여기가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이까지 자 정리를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운데가 다 날아가는 상쇄되는 그 이제 풀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2 없어지죠.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3 없어지죠. 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네 번째도 없어지겠지.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루트 A4가 있을 거야.
걔랑 얘랑 없어지겠죠. 얘가 없어질 수 있을까? 지금 계속 뒤로 나갈수록 항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것들만 등장하는데 A1이 없어질 수는 없겠죠. 얘는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상쇄할 때는 항상 좌우 대칭적으로 상쇄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정리해야 될 식에서 왼쪽 끝에서 두 번째 항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끝도 몇 번째? 똑같이 두 번째 항만 빼고 나머지가 다 상쇄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첫 번째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가장 큰 항의 번호 n 플러스 1번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역시 얘가 살아남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은 것만 적어주면은 3분의 1 괄호 열고 뒤에부터 적을게요.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1이 됩니다. 이 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시그마도 기도 이제 없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래? 3분의 5래. 그러면은 여기 3은 그대로 있고 여기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얼마다? 5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A1은 지금 문제에서 4래. 즉 이만큼이 2인 거죠. 그러면은 루트 an 플러스 1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49가 됩니다. 자, 근데 an이 뭐예요? 등차수열이잖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3n 플러스 1이 되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3n 플러스 1 플러스 1. 따라서 3n 플러스 4가 되는데 걔가 49라고 하니까 n이 얼마가 나온다? 여기 1차 방정식을 풀면은 n의 값은 15가 되겠죠.